당신은 갚을 생각도 없었죠? 30년 동안 숨겨진 5천만 원의 비밀. 그 돈 때문에 저는 평생 빚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결혼 32년 차 58살 한미숙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만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낡은 통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1992년 제 친정아버지가 사위에게 빌려준 5천만 원.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는 제 친정이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30년.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국 좀 더 끓여놔.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한미숙은 이불을 걷으며 냉장고 앞에 붙은 포스트잇을 떼어냈습니다. 어젯밤 아들 준호가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내일 미역국 먹고 싶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받았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국간장을 넣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아들의 생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미역국을 먹고 싶다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7시가 되자 남편 경수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는 거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뉴스를 켰습니다. 아침 됐어? 경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대답 대신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 준호 왔어? 응. 어젯밤 늦게.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경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죽과 반찬 서너 가지를 소반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84의 나이에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니, 너무 또렷했습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안 했어, 했어? 예, 했습니다. 입맛이 없네. 다른 거 없어? 미숙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딸 예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점심 안 먹어.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시간 없어. 회의에 있다고. 예린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도 늦을 것 같아. 나 먹지 마. 쿵.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텅 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먹다 남긴 미역국 그릇, 경수가 밥만 먹은 계란말이, 예린이 손도 대지 않은 밥그릇. 설거지를 하면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름이 없어졌을까? 아무도 그녀를 미숙아 또는 미숙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보도 아닌 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름 대신에 애가 아기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빨래를 널어야 했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데 손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9시 반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10시 시어머니가 TV를 보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숙은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거실, 방 3개, 복도, 화장실. 청소기 소리에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드라마 보는데. 미숙은 청소기를 껐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을 12시 정각에 드셔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밥이 늦었다며 불평했습니다. 12시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생선은 또 왜 이래? 가시가 많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미숙은 생선을 접시에 담아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큰며느리는 참 잘해. 음식 솜씨도 좋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큰며느리는 준호의 아내 소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과일을 사오면 시어머니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후 2시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경수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은색 금속줄에 둥근 흰 문자판이 달린 단순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시계를 꺼내 손목에 대어봤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건전지가 오래전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내 시간은 언제 멈췄을까? 미숙은 시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저녁 6시 준호가 아내 소영과 함께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소영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영이. 올 때마다 손이 무겁네. 이거 할머니 드시라고 샀어요. 무농약이래요. 그래, 고맙다. 준호는 참 좋은 여자를 만났어. 미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미숙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7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수, 시어머니, 준호, 소영, 그리고 미숙.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국 맛있네. 준호가 한마디 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받은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소영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너는 참 효자다.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배울 게 많아요. 미숙은 설거지 물에 그릇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30년을 그렇게 했는데. 밤 10시 모두가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수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멈춘 시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경수의 여동생 경희와 그 가족이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3근만 사. 비싸. 경수가 현관을 나서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근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 8명의 아이 둘이면 최소 4근은 필요했습니다. 결국 자기 용돈에서 1근을 더 샀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손님 오세요? 네, 가족들이. 그럼 이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주인은 양념을 한 봉지 더 얹어줬습니다. 미숙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그녀를 미숙 씨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샐러드를 만들고 찌개를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5시 경인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경인은 경수보다 3살 어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재훈과 아들 둘,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함께 왔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요. 경희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나갔습니다. 어서 와. 멀었지? 괜찮아요. 애들이 차에서 잤어요. 경희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자였습니다. 미숙은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6시 준호와 소영도 도착했습니다. 예리는 친구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총 9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경희가 시어머니께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니까 좋구나. 얼굴 보니 반갑네. 미숙은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고기, 샐러드, 찌개, 전, 나물, 김치.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와, 언니 진짜 많이 준비했네. 경희가 감탄했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빠, 요즘 회사는 어때? 그럭저럭. 바쁘지? 준호는 승진 얘기 나왔어? 아직이요, 고모. 내년쯤 되려나. 미숙은 계속 고기를 뒤집고 접시를 채웠습니다. 자신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경희의 큰아들 민준이 컵을 쓰러뜨렸습니다. 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민준아. 경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시어머니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마가 젖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경희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옷이 다 젖었네. 미숙은 더 빨리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컵을 왜 가장자리에 놔? 애들이 실수하게. 죄송합니다. 항상 조심성이 없어.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애가 실수한 건데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컵을 안쪽에 뒀으면 안 쏟아졌을 거 아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기만 구웠습니다. 준호도 침묵했습니다. 미숙은 젖은 행주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행주를 던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잘못이 뭐지?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게 그녀의 잘못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자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괜찮아. 언니는 너무 참기만 해. 좀 말을 해야지.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경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말은 힘이 없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소영이는 손님이니까 쉬어. 주인이 해야지. 미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인의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8시쯤 경인의 가족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오빠, 형수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 경수가 배웅했습니다. 미숙도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언니, 힘내. 전화할게. 경희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소영도 곧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호는 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소영만 고생하셨어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미숙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오늘 음식이 좀 짰어.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어, 없어? 예, 들었습니다. 다음부턴 간 좀 약하게 해. 예. 밤 10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을 돌이켜봤습니다. 컵을 안쪽에 놨으면 정말 그게 내 잘못일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눈이 부어서 내일 아침 또 뭐라고 들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서랍을 열어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멈춰 있구나. 나처럼. 시계를 다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경수는 7시 반에 일어나 골프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요일마다 하는 골프 약속이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어. 그가 현관을 나서며 한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거나 다녀오겠다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지난밤 늦게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TV를 켜려다 말았습니다. 무엇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목에 차보았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3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시간이 멈춘 게 결혼 초였을까요? 아이를 낳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였을까요? 미숙은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경수는 30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경수는 과묵했지만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사원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경수는 늦게 들어왔지만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돌봐줘야 한다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경수는 당연하다는 듯 집을 정리했습니다. 미숙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낳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나마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음식 하나, 청소 하나,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애를 왜 그렇게 안아? 벌은 나빠져. 빨래는 분리해서 해야지. 미숙은 처음엔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했습니다. 국이 짜면 싱겁게 하라고 했고 싱거우면 왜 간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이 더럽다고 했고 빨래를 해도 얼룩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나 예린을 낳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낳자 시어머니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하루 20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경수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잦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쳤습니다. 미숙이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더 외로워했고 미숙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아니, 의지라기보다 요구였습니다. 심심해. 같이 있어. 저녁은 뭐야? 먹고 싶은 게 없네. 내 방 좀 치워. 지저분해. 미숙은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을 위한 하루가 시작되었고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을 위한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나였을까?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다른 집 주부도 지금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10시쯤 예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브런치 먹으러 나가. 아침 안 먹었잖아. 내가 해줄게. 아니야. 친구 만나기로 했어. 예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적어도 커피라도 마시고 나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미숙이 내민 커피잔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늦었어. 저녁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11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미숙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오늘 뭐 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같이 있어. 심심하거든. 예. 점심을 드시고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미숙은 옆에 앉아야 했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드라마 속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미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가족이 제일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제일이라면 나도 가족일까.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3시간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미읽은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전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흘 전 동네 슈퍼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결혼 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시댁과 살면서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친구들 좀 만나려고요. 요즘 몸이 안 좋은데. 혼자 있기 힘들어. 결국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은 미숙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10분쯤 울고 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늙었을까?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6시쯤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시 반에 저녁을 드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며칠은 밥이 차려지지 않고 빨래가 쌓이고 집이 지저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묻겠죠. 엄마 어디 갔어? 밥을 짓는 손이 멈췄습니다. 미숙은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미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수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미숙은 서랍에서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고쳐야겠어. 너도 나도.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확고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경수는 회사로, 예리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정숙이었습니다. 미숙아, 나야. 정숙은 미숙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10년 전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을 때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짧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언니, 어쩐 일이세요? 그냥 심심해서. 차 한잔하자.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래층 정숙 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래? 오래 있지는 마. 예. 미숙은 정숙을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숙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괜찮다고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요. 힘들지? 그 한마디에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드냐고. 괜찮냐고.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알아.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숙아, 너 참 오래 참고 살았구나. 그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지. 언니도요? 그럼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이건 아니다. 미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이었어.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 밥이 왜 이래라고. 그날따라 화가 나더라. 30년을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왜 이러냐고만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 나도 사람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고. 남편분이 뭐래요? 처음엔 당황하더라. 그러다 며칠 뒤에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도 몰랐다고.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안 그럴 거예요. 해봤어?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애들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도 행복할 수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정숙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나 가볼게. 생각해봐. 언니, 고마워요.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정숙이 나가고 미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가 낮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미숙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과 차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 뭘 하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집안일도 바쁜데. 예. 미숙은 과일을 깎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미숙이 친구를 만나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미숙아,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있어?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모임하는데 너도 올래?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토요일은 대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내야지. 생각해보고 연락해. 전화를 끊고 미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경수와 예린, 시어머니, 미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모임이 있는데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수는 국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준호네 온다던데. 오후에요. 점심 먹고 나가려고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모임? 집안일도 바쁜데. 오래된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나고 싶어서요. 집에 손님 오는데 밖에 나가겠다고? 그게 말이 되니? 예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있어. 밖에 나가봤자 재미없을 거야. 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재미없을지 어떻게 알아? 엄마는 늘 똑같잖아. 나가도 금방 집 걱정할 거면서. 경수가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문제야. 밤에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토요일 모임 못 갈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집에 손님이 와서요. 미숙아, 내가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쉽지 않아요. 알았어. 하지만 생각해봐. 내 인생이야.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경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토요일 손님 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숙과 마주쳤습니다.
미수가, 언니.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 잠시 섰습니다. 어제 문자 받았어. 많이 속상했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미수가, 너 이대로 계속 살 거야?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너한테 강요할 순 없어. 하지만 기억해.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 제가 행복하면 가족들이 불편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은 내가 불편한 거잖아. 그게 맞는 거야? 미숙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나는 언제든 내 편이야. 정숙은 미숙의 등을 토닥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 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이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요? 집으로 돌아와 장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은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환절기라 겨울옷을 꺼내고 여름옷을 넣어야 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올려둔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내려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계약서, 편지 몇 통. 모두 3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경수 명의였습니다. 1992년 기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다가 미숙은 손이 멈췄습니다. 1992년 6월 15일 5천만 원 입금. 입금자는 이철호였습니다. 미숙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당시 5천만 원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 통장을 넘겼습니다. 한 달 후 그 돈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출금 내역에는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이었습니다. 사위에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돈으로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장인 이철호. 미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위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경수가 쓴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사위 박경수. 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1992년이면 준호가 5살 때였습니다. 미숙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경수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부품 수입 사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해? 사업은 위험해. 하지만 경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년 후 사업은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고 자금이 막혔습니다. 경수는 매일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경수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미숙은 그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도와주는지, 어떤 조건인지.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사업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2년 뒤 경수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은 내 길이 아니다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5천만 원은 아버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경수는 갚았을까? 통장을 끝까지 넘겼지만 갚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위를 믿었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거실로 나가 경수에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실까? 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92년에 경수가 사업할 때 기억나세요? 왜? 그때 자금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줬지.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친정에서도 도와준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친정? 내 친정이 뭘 도와줘. 오히려 손해만 봤지. 무슨 말씀이세요? 경수가 내 아버지 소개로 거래처를 만났는데 거기가 부도났잖아. 그것 때문에 피해본 거야. 미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건 모르세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숙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경수가 어머니한테 말 안 한 거야? 저녁에 경수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숙은 안방으로 경수를 불렀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경수는 통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옷장 정리하다가. 이게 뭐예요? 친정아버지가 당신한테 5천만 원 빌려준 거 맞죠? 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해. 옛날 일인데. 옛날 일? 5천만 원이에요.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수는 미숙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어머니 들어. 어머니는 아세요? 친정에서 돈 빌려준 거?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알았습니다. 말 안 했구나. 왜요? 말하면 복잡해져. 어머니는 내 친정이 사업 망치게 한 거로만 알고 계셔. 뭐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는데 왜 그렇게 왜곡해요?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장인어른이 소개한 거래처가 부도난 건 사실이잖아. 그래도 5천만 원 빌려준 건 말했어야죠. 경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만해. 다 옛날 일이야.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갚았어요? 5천만 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알았습니다. 갚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 갚을 생각도 없었죠? 어려웠어. 사업 정리하고 빚도 많았고. 그럼 나중에라도 갚았어야죠. 아버지는 당신 믿고 차용증도 안 썼어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이미 30년 지났어. 미숙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 집안이 당신네한테 신세 진 것처럼 지낸 건 다 거짓이었네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내 친정은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어. 내 집안 때문에 경수가 고생했지. 우리가 내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미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빚진 사람처럼 산 거였어.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집안이 친정에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미안해. 경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경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빚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참고. 그건 당신은 알았으면서 말 안 한 거잖아요.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고. 왜요? 편했으니까요? 경수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통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이었어요. 방을 나가려는데 경수가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나요. 진정해. 얘기하자. 무슨 얘기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숙은 팔을 뿌리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 들은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5천만 원이? 미숙은 시어머니를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숙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거짓 위에서 살았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언니. 어디야? 내가 갈게. 10분 후 정숙이 왔습니다.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숙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통장, 편지, 30년간의 거짓. 정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하네. 전 바보예요. 30년을 쏟고 산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야. 속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정숙은 미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늦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준호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경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산책했어요. 산책, 밤 11시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수한테 다 들었어. 내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다고? 미숙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5천만 원이요. 그게 사실이야? 미숙은 거실로 걸어가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통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편지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저도 오늘 알았어요. 30년 만에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외할아버지가 아빠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그래. 1992년에 내 아빠 사업할 때. 아빠, 진짜예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장인이 소개한 거래처가 부도난 건 맞잖아. 우리가 손해본 거야.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난 건 불운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은혜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우리 집안이 당신네한테 손해를 끼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저는 그 말을 믿고 30년을 빚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고개 숙이고 불평 안 하고 참고. 경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만해. 애 앞에서. 왜요? 준호도 알아야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내가 뭘 안다고 사실을 말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저도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거짓 위에서 살았으니까요. 거짓?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어. 5천만 원 빌린 거 숨긴 거요.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한 거요. 경수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고 들어가. 나요. 너 지금 이상해. 왜 이래? 미숙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30년 만에 정신 차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렸다고? 오히려 정신이 나갔구나.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제가 나온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할머니랑 아빠랑 얘기해서 풀어요. 풀 게 뭐가 있어? 30년 동안 나를 속인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미숙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거야. 엄마. 왜? 사실을 말하면 안 돼. 경수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방 들어가. 싫어요. 뭐? 저 오늘 밤은 여기서 자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자게? 정숙 언니네요. 전화해서 허락받았어요. 경수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 밖에서 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요. 내가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해? 미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하루쯤 혼자 있어봐요. 너 지금.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서랍에서 멈춘 시계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세 사람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나갈 거야? 경수가 물었습니다.
예. 후회할 거야. 이미 30년 후회하며 살았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속여도 돼? 그게 아니라. 준호야, 너는 나중에 내 아내한테 거짓말하지 마. 작은 거짓말이 30년이 되면 돌이킬 수 없어. 미숙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미숙은 문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경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미숙아, 왔구나. 정숙이 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언니, 패 끼쳐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 들어와. 정숙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 내일 천천히 생각하자. 고마워요, 언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위에서 뭐래? 화내더라고요. 당연하지. 30년 만에 처음 반항했으니까. 제가 잘한 걸까요? 정숙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용기 냈잖아. 너무 무서워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똑같은 삶으로는 돌아가지 마.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고칠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할머니가 울고 있어. 정숙 언니 집. 왜 거기 있어? 집에 와. 아직.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족이 뭔데? 가족이라고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 완전 이상해졌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집을 나왔다고. 미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아침을 준비해줬습니다. 토스트와 계란이었습니다. 애들이 뭐래? 이해 못하더라고요. 당연해. 애들은 내가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아니야. 내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침을 먹고 미숙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미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 수 없다는 것. 오후에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과하고 싶대요. 집에 와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예. 외할아버지 돈 이야기도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충격받으셨어요. 몰랐대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오늘은 왜 안 와요? 하루만 더 생각할게. 그날 밤 미숙은 정숙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려고? 예. 하지만 변해야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기억해. 언제든 내가 있어. 고마워요, 언니.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숙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이 현관까지 배웅해줬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고마워요, 언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경수는 회사에 갔고 예린도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숙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안방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상을 차려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 너 때문에.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자신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쯤 준호가 왔습니다. 회사를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니? 괜찮아요? 응. 준호는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도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하대요. 오늘 일찍 들어올 거예요. 그래. 할머니한테도 다 말씀드렸어요. 외할아버지 돈 이야기. 할머니가 뭐래? 충격받으셨어요. 아빠한테 화도 많이 내셨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집을 나가실 필요까지 있었나요? 필요했어. 가족인데. 얘기로 풀 수도 있었잖아요. 미숙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얘기했다고 생각해? 그건 한 번도 안 들어줬어. 아빠도 할머니도 너희들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건 쉬워. 진짜 미안하면 바뀌어야 해. 어떡해요? 엄마 말도 들어주고 엄마가 원하는 것도 물어보고 엄마를 사람으로 봐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경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폈습니다. 왔어? 예. 경수는 거실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예.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경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숨긴 거, 내 친정을 나쁘게 말하게 한 거, 다 내 잘못이야. 미숙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경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다 얘기했어. 장인어른이 5천만 원 빌려주신 거. 어머니가 뭐래요? 화내셨어. 나한테.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당연하죠. 미안해. 나도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고 어머니가 내 친정 탓을 하시는데 말하기가 어려웠어. 어려우면 평생 숨겨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숙은 경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편했겠죠. 저만 빚진 사람처럼 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안 했어요? 정말로?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눈치 봤어요. 불평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왜요? 우리 집안이 신세졌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요. 경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뭐든지. 진짜요? 그래. 미숙은 손가방에서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경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응. 내가 결혼 초에 선물한 거. 초침이 멈췄어요. 오래전에. 고치면 되잖아. 미숙은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시계처럼 제 시간도 멈춰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제는 다시 가고 싶어요. 제 시간으로.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린도 퇴근해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 모였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미숙을 봤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미숙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멈춘 시계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시계잖아. 맞아요. 멈춘 시계예요. 제 인생처럼.
예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숙은 딸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시간은 멈춰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 똑같았어. 그게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알려고도 안 했잖아. 미숙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평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아니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원하는 게 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음식 트집 잡아도, 경수가 고맙다는 말 안 해도, 애들이 당연하게 여겨도. 엄마. 예린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할 말 남았어. 미숙은 경수를 봤습니다. 친정아버지 돈 이야기를 30년 동안 숨긴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신세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 낮춰 살았어요. 그런데 거짓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어머니는 알려고도 안 하셨잖아요. 며느리 친정은 당연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인정하세요. 저를 사람으로 본 적 없잖아요. 그냥 집안일 하는 며느리로만 봤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멈춘 시계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계를 보세요. 3시 15분에 멈춰 있어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늘 멈춰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준호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왜? 울면 안 돼? 30년 동안 안 울었어. 울고 싶어도 참았어. 당신들 눈치 봐서. 예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다 용서돼? 30년이야, 30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 30년을 돌려줄 수 있어? 없잖아.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숙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에요?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사과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경수가 다가와 미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수도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멈춘 시계를 다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모두. 어떻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말도 들어줘. 엄마가 원하는 것도 물어봐.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 알았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심했구나. 며느리 아니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경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이 시계부터 고쳐야겠어요. 미숙은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인생 시계도 다시 가야죠. 제 시간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8시쯤 경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와서 미숙 옆에 섰습니다. 잘 잤어? 응.
커피 나도 줘. 직접 내려 마셔. 경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첫눈이네. 그러게. 예쁘다. 미숙은 남편을 봤습니다. 경수가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뭐 해? 경수가 물었습니다. 오전엔 정숙 언니 만나고 오후엔 시계 찾으러 갈 거야. 시계? 응. 그 멈춘 시계. 고치려고.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이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차려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9시쯤 일어나셨습니다. 미숙은 죽을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고맙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뭐 하니? 친구 만나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예. 미숙은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정숙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숙아. 정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응. 많이 달라졌어.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일단 경수가 집안일 도와줘.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오, 대단한데?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 시어머니는?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 제 말도 들어주시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용기 낸 보람이 있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오후에 미숙은 시계방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시계방이었습니다. 주인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시계 고쳐왔어요. 어디 봅시다. 미숙은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주인은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살폈습니다. 건전지만 갈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시계 자체는 멀쩡해요. 10분 만에 시계가 고쳐졌습니다.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와 소영이 와 있었습니다. 예린도 일찍 퇴근해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준호가 반겼습니다. 응. 소영이도 왔구나. 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채소 좀 씻을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밝아 보이세요. 그래? 예. 예전과 달라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 저녁 준비가 끝났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미숙을 봤습니다. 뭔데, 엄마? 예린이 물었습니다. 저 요리학원에 다니려고 해요. 요리학원? 경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전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요리. 좋은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일주일에 2번, 오후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녁은? 미리 준비해 둘게요. 아니면 당신들이 해 먹든지. 경수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두가 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요리학원 언제부터 다니세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밌겠다. 응. 기대돼.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한테 새로운 요리 해줘요. 그래야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예린과 소영이 함께 도왔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미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고 있어. 내 시간으로. 경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시계 고쳤네. 응. 잘 어울려.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돌아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경수가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앞으로가 기대돼. 나도. 정말? 응. 너랑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야. 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깨워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7시 30분.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미숙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30년, 40년을 참고 살아온 사람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미숙처럼 용기를 내면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멈춰있지는 않나요? 이제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새 건전지를 넣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살아가세요. 누구의 시간이 아닌 오롯이 당신만의 시간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다른 구독자분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